지금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 없습니다.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쓴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표정 교수님도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추적을 했거든요. 어느 학자의 말인가 추적을 했더니 이회창 전 총재의 말이더라고요. 2003년인가에. 중요한 건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은 있습니다. 가령 고소형 강부자 내각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를 보통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하고요.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좀 광우병 대책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촛불 집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기가 없고 후기가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가두를 나간 최초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데 광우병 대책에서 여러분 이제 좀 헤어집시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안녕히 가세요. 남아버립니다. 말 안 들어요. 대책위원회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옆에 시중 들어주는 겁니다. 대책에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어디로 가자 그럼 다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광우병 대책위 이게 지도를 아까도 처음에 지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애들이 지도적 위치가 있는데 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시민들은 계속 대책위가 뭘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이걸 다 몽땅 다 대책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력, 그래서 뭐 천민민주주의,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논리에 오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김성훈 씨의 말을 그냥, 저는 이게 한나라당 입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 다시 말해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한 참여의 민주주의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과 향후 이런 대한민국의 인터넷 참여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벤치마킹할 것이다. 그리고 김영호 국회의장도 촛불 집회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며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이다.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좀 입장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예컨대 몇 사람들 가지고 이거 갖다 천민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낙인을 찍으시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도 너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다가 우리 이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20일 날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뭐 해결이 안 되면 재협상이 안 되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20일이 내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날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퇴진 오늘 운동에 와서는 입장을 후퇴시켰어요. 토론을 한 이틀 해보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천민민주주의로 나가다가 움츠린 겁니다. 전술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진짜 정치적 요구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계속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아니요.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것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건 상징적 구호에 불과하고, 하지만 정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정책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상징적 구호가 현실적 요구가 될 것이다. 예. 이런 것이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처음에 초창기에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나가다가 소위 지도 세력들이 개입해서 정권 퇴진하고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와서 그게 진위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나라당은 과거에 정권 퇴진 운동 안 했습니까? 우리는 정치 집단이니까. 정치 집단이니까. 그럼 왜 천민짓을 하십니까? 정치 집단인데. 정치 집단은 시민들이야 길바닥에서 그냥 화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다 정제된 언어로 요구하셔야 할 분들이 왜 천민짓을 하시고 이제 와서 남들이 그거 한다고 천민이라고 부르십니까? 제도권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준이 형편없는 네티즌들이 있다고 하셨죠? 비율로 따지면 수준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전 국감기관에서 피감기관과 폭탄 좀 마시면서 화끈한 대구의 밤문화, 광란의 밤 얘기하던 의원 계셨는데요. 그런 분에게는 지금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김밥 먹고 이러는 것들 이게 시시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 대구의 밤문화 이런 것들 규정문화고 촛불 들고 밤을 지새는 이런 문화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문화는 지금 천민문화입니까? 박 교수님께 일단 좀 그리고 또 하나요. 드리겠습니다. 수준 형편없는 네티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실명제 확대한다고 했는데 수준 형편없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뉴라이트 운동하시는 중앙대법대 이상돈 교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뉴라이트 운동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세요.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다음 아고라를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 보았다. 아이들의 글이 프리전 토론방과 같은 이른바 우파 웹진에 올라오는 글보다 훨씬 수준이 있음은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즘 우파 웹진의 글 수준은 아이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또 효과를 발휘할 경우 한나라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